최초의 이 상승 추세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했죠. 물론 조금 있다 보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매도세가 생깁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 팔아버리거든요. 팔고 나면 조금 있다 오르겠죠. 뭐 오르고 나면 또 추격하겠죠. 그럼 또 빠지겠죠. 그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혹시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더 아래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추세로 기존의 음봉을 뚫어버릴 때 살려고 합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주식이라고 빗대어 보면 결국은 이렇게 매도세를 긴 흐름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버리기 바빠요. 그쵸?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래로 더 내려가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매수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올라갈 때만 매수하고 싶죠. 그쵸? 그 흐름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몇 개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3분봉으로 보면 더 짧은 이런 흐름 많이 봤잖아요. 주식에서 많이 봤죠. 그래 놓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면 이거 뭐야,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 탑승해야 되나 했는데 또 빠져.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CCTV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차트 많이 봤죠? 보시면 시초가에서 9시 한 30분 40분 돼서 고점 찍고 아래로 빠지는 형태, 그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리꽂는 형태. 자,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본 차트가 겨우 요만큼이에요. 60분봉짜리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시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간에 하루 정도가 대략 되겠죠. 요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얘를 다 확대해 보면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할 때 요만큼을 보고서는 이 세상이 전부를 아는 것처럼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파동은 멀리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래로 빠지면 그때마다 매수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물론 이런 짧은 파동은 언제든지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꼬꾸라질 수 있고요. 요만큼에 회복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신법을 단련하다 보면 점점점 모든 주식과 코인이 쉬워질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언제든지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저처럼 자신 있으면 금액을 상관없이 해도 되겠지만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세요. 그게 맞죠. 자, 본전 줄 때 안 나가면 강력한 음봉이 나옵니다. 꼬리가 길고 매도세가 세다는 거, 아래로 빼겠다는 의지 강하겠죠. 자, 아까 전에 이거를 일봉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대부분은 여기서 털렸을 거예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아래까지 밀어버리면 뭐야, 이러다 이 아래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음날 일봉이 됐다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화가 날 거예요. 아씨, 털렸구나. 물론 이 아래로 또 빠질 수 있어요. 그쵸?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만약 올라가면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더 날아가도 그냥 가던 말던 신경 안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 야, 잘 됐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일봉이라고 쳤을 때, 그쵸? 근데 이건 60분봉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240분봉으로 보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쵸? 이 파동에서 이렇게 올린 거고 이 위치까지 잡힌 거죠. 흐름을 계속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일봉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주식이라고 값을 놔요. 어떤 종목입니다. 어떤 코인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일봉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5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25일 동안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에요. 이걸 요약해서 더 큰 그림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면 이게 약간의 주봉 역할을 하겠죠.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큰 파동이 보이시나요? 이 파동을 보시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더 큰 월봉이라는 흐름으로 봤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두 번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큰 파동을 봐야 되는데 툭 하면 작은 파동으로서 그 세계를 국한되게 생각해요. 이 세계를 좁게 보는 방법은 뭔가요? 더 잘게 쪼개서 보는 거죠. 그쵸? 그럼 이런 파동이 또 보일 겁니다. 근데 이 파동을 또 좁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쵸? 그럼 내 위치는 한없이 고점이라서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없거든요. 일단 소위 말하는 단기적 추세로 봤을 땐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꼬리가 길어졌으니까 이걸 사람들은 매물대 테스트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매도세가 세서 당분간 아래로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요 날에 대한 음봉일 뿐이죠. 그쵸? 그렇단 얘기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더 큰 그림으로 봐야지 여기가 매수세였는지 매도세였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래 꼴이었다고 해도 지금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매도세는 오히려 여기서 더 셌던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나면 이 전체가 큰 양봉으로 바뀐다고 하면 결국은 짧은 쪽에서는 여러분이 봤을 때 음봉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지만 그쵸? 사실은 그건 음봉인 척 양봉의 형태를 서서히 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3분봉보단 5분봉, 5분봉보다는 10분, 10분봉보다 30분, 30분보다 60분, 60분보다는 120분, 다시 240분, 그 다음엔 다시 일봉, 다시 주봉, 그 다음에 월봉, 이것들을 다 총망라한 연봉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쵸?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번외적으로 여기서 화장품들이 왜 나중에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화장품은 코로나 팬데믹 때 힘을 못 썼어요. 그쵸? 그래서 그 기간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중국의 무역 규제 때문에 또 박살나서 안 됐어요. 그쵸? 이런 악재를 통해서 몇 년을 조정받았느냐? 4년에서 5년을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테마가 세진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생기는 건 절대 없습니다.